자,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에 뜨거운 현안에 질문하는 시간 격주 한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못 뵀더니 예. 더 말랑말랑하게 안 하고 저한테 그러셔서 오늘 좀 세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대타로 오신 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저 밖에서 들으니까 예. 계속 토론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같은 시간 날은- 좀 충분하게 끌고 예.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 약속은 해놓았는데 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제가 전화기 끄고 도망갔고 아, 우리 최고위원님마저도 야 제가 정말 오늘 같은 날은 같은 날은 도망가고 싶어요. 최고위원님 그래서 예. 두 분이 토론을 진하게 하시길래 아 잘됐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둘이 이제 한 편이 되지 합공할 겁니다. 2주 전에 선대위 구성이 잘 됐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잘 됐죠. 출범을 했는데 또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선대위도 예.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모아서 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모아서 이런 분야도 대비하고 저런 분야도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선대위를 가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항상. 예. 그리고 구성원 간의 약간의 뭐 긴장 관계도 있고. 근데 그냥 이제 과거에 우리 박근혜 후보 선출하고 선대위 구성할 때는 예. 당시 이제 황우여 당대표였고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하루 만에 뚝딱 해서 다 구성하고 곧바로 갔거든요. 예. 막 그런 선대위는 사실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번처럼 김종인 위원장도 모시고 또 다른 분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수정 교수님도 모시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 조금 어렵게 출발을 하게 되죠. 예. 지금 보면 최고 결정권자는 윤석열 후보님인 거는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님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정돼서 상의하는 집단 혹은 뭐 이런 그룹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뭔가 좀 메시지가 혼선이 나간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오해받을 이야기인데 제가 몰라요. 당 최고위원님 모르십니까? 사실은 후보가 당연히 네.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상의하고 네. 그렇게 하겠죠. 음. 그러나 특히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준석 대표는 상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지는 문제가 않을 되고 있는 겁니다. 거 아닙니까? 당대표 패식 논란 뭐 그렇지는 많이 않을 있지 거고요. 않습니까? 굉장히 상의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무총장 그런 이제 개선 조직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차 이제 스크린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연락해 보셨습니까? 대표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이 전화하는 옆에 있었는데 대표에게 전화하는 거. 전화기가 꺼져 있더 전화기가 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허. 예.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게 평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랑 윤석열 후보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항상 캠프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금 뭐 글을 올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잠적 상태인데 무슨 일인지 좀 아십니까?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어제 5명의 초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글을 올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으로 보면 예. 그 저녁 식사와 그 반주도 한잔 하는 자리에서 글을 올린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시간적으로. 그리고 같이 있던 의원들이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였다고 하고 전혀 다른 낌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고 다만 이제 술은 조금 마셨고 예.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에 대해서 뭐 초기에 아무도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역으로 이제 따져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어제 이준석 대표 집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다.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신 적도 있고 직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최고 위원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네. 그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예. 그 자신이 맡은 그 업무 내지 직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이고 그렇죠. 또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막 그런 정도로 그 예를 들어 뭐 직책을 버린다든가 또는 예. 대표직을 사퇴한다든가 했을 때 또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지금 상황이 만약에 심각했다면 그 전에 아무래도 어떤 반응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그 최근에 이제 이준석 패싱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러고 나서 짚어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대변인 뽑았잖아요. 막 종편 방송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어 사람들 뽑았는데 이분들 지금 보니까 선대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장해찬 청년위원장은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수정 경기대 이 범죄심리학과 교수님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셨는데 이분도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분도 또 확인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대학 동창이고 월간조선의 표현에 따르면 서울법대 5인방으로 불리는 이모 변호사의 또 부인이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계속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사적인 네트워크로 조직은 강화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공적 체계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대위가 구성되어서 선대위 대변인이 있고 기존의 당 대변인은 그 당 대변인은 당 대변인대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하여튼 활동들 안 아니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그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우리 당의 그 일원으로서 상당 기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안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때도 왜 그 당에 가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예. 다만 그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한 그 상황이 된 거지. 원래부터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해오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뭐 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취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콩지님이 이준석 대표에게 역할 조정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라고. 왜냐하면 SNS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so then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이.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이라고 역할 하려면 조정-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적어도 같이 저녁을 먹고 예. 대화하던 분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럼 뭐 어디서 뭐 문자를 받았거나 연락을 받았거나. 그렇다면 또 모르겠지만 예. 당 대표에게 역할 조정을 요구한 아무런 저 대상도 없고 또 그런 이유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또 홍보 분야 예. 총괄 본부장 역할까지 맡았고 그 부분을 잘 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고 예. 모르죠.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다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렇죠. 예. 사실 스스로가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조차도 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주도권을 대부분 주겠다. 주도권을 주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이수정 교수 이런 것들은 이제 후보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비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윤 후보가 충청 일정을 하는데 동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을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일정을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짜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예. 저도 이제 그 대강 그 들은 바로는 이게 이제 일정을 짤 때 후보자 일정은 사실 한 일주일 전 부터 그렇겠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뭐 행사도 만들고 사람들 섭외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일정 중에서 그 또
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정은 이준석 대표와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정에서 이게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언론에는 나갔고,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준석 대표님께 같이 갈 수 있는지 일정이 예.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하고 예.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선대위 초기 단계이고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게 처음 있는 일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여러 차례 누적이 돼서 결국 참다 폭발한 걸로 보는 게. 근데 예. 과거에 뭐 일정 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당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결국 공개적으로 말한 게 이준석 아니겠느냐. 대표님과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함께 하고 그것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근데 오늘 과거 입당 그 무렵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그 없어요. 충청 일정 같은 것들이 뭐 듣자 하니까 뭐 갑자기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뭐 그 어떤 부분은 일정이 갑자기 잡히고 누군가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지금 자꾸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 부분. 날카롭게 하면 우리 김재원 최근이 다 나가고 싶어 하실 아니요. 것 같아요. 제가 뭐 별로 질문이 우리 김성애 소장님 예. 얌전하게 하고 있는데. 별로 날카롭지 않아서 아, 순한 다행입니다. 맛입니까? 예. 그래서 순한 그럼 맛을 제가 드릴게요.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저기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니는군요. 그 제가 윤석열 캠프 핵심 예. 연가자에 따르면 이게 뭐 이분 이름도 좀 돌아다니거든요. 윤핵관. 윤핵관. 예. 윤핵관이고 누굽니까? 이름이 유시였네요. 아,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에 근데- 따르면 예. 근데 윤핵관.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특정 언론에 계속적으로 핵심 관계자라고 인터뷰를 한다는데 그 사람이 한 두세 명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 다 확인해 봤는데 아, 그럼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오히려. 음. 그래서 뭐 또 다른 인물은 이제 그분은 도저히 이제 오히려 확실하다고 지목받는 분은 도저히 윤석열 캠프와 무관한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분을 뭐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기사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과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언론이 이상하게 쓰고 언론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어떤 특정 언론사에 예. 그것도 대부분 거의 동일한 기자에게 도저히 이 지금 당이나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최후 통첩 뭐 예, 이런 기사들 찾아내서 네. 그리고 사실관계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을 찾아내기만 하면 저는 제가 기필코 이 당에서 축출할 겁니다. 어허. 예, 절대로 기필코 절대로 윤핵관 그런 사람 그러면 차라리 실명을 본인이 밝히던가. 밝히든가 아니면 언론도 그래요. 한두 번으로 예를 들어 할 수 있지. 이게 뭡니까? 무슨 이름이 생겼어요. 윤핵관이라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서 아마 찾아보면 핵심 관계자는커녕 그 아무 관계 없는 최 사람이거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네요. 이준석 대표님이 아는 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두세 명으로 좁혀지는데 아직 특정되지는 않은 아니, 겁니까? 그러면 최고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그 사람들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 드리는 말씀. 지금 이제 소위 여의도 근처에서 이 사람 누구다라고 떠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아. 아니라는 것은 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오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네. 상황이면 후보께서 정말 위험하다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후보께서 또 직접 연락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 당 사무총장을 보냈다 근데 이제 저 이 부분. 후보가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했을까요? 예, 네. 그런데 안 받으니까 사실 그러면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커지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는 지금 충청권에서 어쨌든 일정이 뭐 많은 분들과 지금 계속
그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사무총장이라도 보내서 빨리 좀 그 접촉해 보라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전화해 봤는데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무총장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보께서도 그 이준석 대표 소통하시려고 노력 계속 아마 하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 만약에 뭐 거죠. 정말 이 상황이 다급해서 후보가 예. 직접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오는 경우는 사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외부적으로도 당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키워놓으면 이준석 대표가 또 아무 일 없이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그 작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죠. 그렇군요.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제 청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칭 킹메이커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자 킹메이커는 국민이고 2030 여러분이 킹메이커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는 김 전 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제 거리를 두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합류를 갖다 확신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확신을 하십니까? 뭐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금 불안정 상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제가 또 김정인 위원장님 여러 번 찾아뵙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약간의 뭐 제약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예. 킹메이커에게 왜 그렇게 휘둘리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을 잡아야 제가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킹메이커는 국민이고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고 또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어떤 분이 오신다고 킹메이커가 되고 저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셔서 저희들 도와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최 의원님께서 되게 접촉을 자주 하시고 양쪽을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이게 손뼉이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김종인 박사님과 윤석열 후보 간의 이 손뼉 안 맞는 모습이 노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인사를 비밀리에 그 내정 발표도 하지 않다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면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그냥 편하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초기에 벌써 출판 기념회 하는 데 가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미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 문제가 오히려 불거졌다고 봐요. 그리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시는 일을 좀 기밀을 유지하고 조정을 해서 모셨다면 그런 이야기가 애당초 지금 성립되지 않았겠죠. 예.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상태니까 저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뭐 이유는 많잖아요. 이거 그 이유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요. 누굽니까? 예. 전령이. 전령이라기보다 전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결국은 후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윤석열 아닙니까? 후보가 결정하고 또 김정인 위원장께서 수락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뭐 거강꾼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많은 분이 근데 도와주셔야죠.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선대위에 있는 인선 구조를 다 흐트러야 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본인 요구 사항은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저희는 모르지만 어떤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구성된 선대위 멤버들의 교체 혹은 자리를 없애는 걸 이야기할 텐데요. 그게 지금 와서 다시 가능해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위를 변경시킨다든가 또는 역할을 변경시킨다든가 하다못해 직함을 변경시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그 지휘권을 확립해서 그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서 또 그 자신의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김용준 위원장이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변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그렇게 안 하고도 성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그것도 거죠? 마찬가지로 또 주변 분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김정희 위원장님 좀 진 작가님? 뵙고 음. 그 뭐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짧게 말을 짧게 하셔가지고 감히 이제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캠프 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른바 옛날에 그분이 이제 파리떼라고 표현하신 그분들에게 좀 휘둘리고 있다라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최종 조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김정인 위원장께서 그 선대위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 요구사항. 거부감은 있었지만 거부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그분들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김정인 위원장이 얼마나 그 소위 그립이 세신데 예. 리더십이 뛰어난데 뭐 그분들 정도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장제원 그렇게 의원이- 개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직을 내려놨는데 아직도 계속 선택해 있는 것이 아니냐, 회의하는 것도 봤다, 뭐 이런 보도 26일 날 회의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분이 왜 백의종군 하시는 분이 자꾸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 본인이 자기가 실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한번 슬쩍 던져봤더니 그렇게 덤벼드는 걸 보고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슬쩍 던지신 건 아니고 쏘신 것 같은데 화살을 확 쏘신 것 같아요. 아니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권경의 변호사가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슬쩍 이게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던져봤더니 바로 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재현 제가 씨 장재원 의원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 회의 참석 이야기가 있다 그랬더니 아, 실제 물어보셨구나.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사무실 떠나니까 예. 그 선대위 사무실 떠나고 그동안 저 못 갔으니까 음. 인사 겸해서 마지막 인사였어요? 예, 한번 갔다가 예. 그 뭐 이야기가 조금 저 여러 명 찾아가고 인사 돌고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예. 뭐 그러는 것이 회의로 보였다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 뭐 선대위 사무실에 갈 일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실 찾아갈 때 그것이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 뭐 그런 정도였다고 해요. 그것도 오랜만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 백의종군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뭐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장소가 해당 장소가 국회에 그 저 법사위 그 사무실 앞에서 기자가 그 또 상당한 또 그 질문을 하니 거기에 또 자신이 그 평소 생각하던 걸 원래 좀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막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좀 너무 요즘은 많이 몰려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순실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근데 이게 판 자체가 판 자체를 이제 누군가 짰을 거 아닙니까? 그 후보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후보도 혼자 짜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하고 짰는데 그 판 자체가 사실은 뭐 김정희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입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여러 뭐 중도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들러리 세우는 그런 판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선대위에 실제로 이제 그 무슨 선거 유세차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또 연설문 쓰고 예. 또 일정 잡고 또는 뭐 사람들한테 그 저 임명장 만들어주고 하는 예.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외에는 전부 사실은 그 자신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나라를 구성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외부 영입하는 분들의 역할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은 실무진들이 기존에 그 매일매일 그 선거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분들조차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맡은 일이 있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예.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텝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지 지금부터 영입하거나 말씀하시는 그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는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현재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건 맞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은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최고회의 의결하기 전에 이제 그 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 결심을 기다리고 나머지 분들이라도 상임선대위원장이라도 의결하겠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저 결심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그 후에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약간의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알겠습니다. 3090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이준석 대표가 아마 어디선가 지금의 논란을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의원님께 주셨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좀 잘 돼, 당이 좀 잘 불안한 됐으면. 눈빛으로. 당이 좀 잘 됐으면. 노래가사잖아 이게. 불안한 눈빛을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보고 있을 대표가 것이다. 자주 쓰는 표현이시죠. 아 그래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런 것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아 예.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님이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생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방송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래 들어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서경대 군사학과 조동현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투톱으로 이끌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협을 많이 느끼십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서 영입하지 않을 것 같은 아하. 그런 분을 그 아주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그 조 교수님을 영입해서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일성이 제가 엊그제만 해도 이 자리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도 사실은 민주당의 선거에 대해서 무슨 그 사전에 관심이 있었거나 또는 선거에 참여하려고 의도했던 적이 없던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또 이제 군사학 그 군 복무를 오래 하신 육군 소령 출신이고 예.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영입하면서 노린 것은 정말 그 군사학을 전공한 그 현역 육군 소령을 지내신 분을 영입해서 선거 전략을 짜거나 선거를 잘 지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좀 탈색시키려고 그냥 그 이미지 세탁용으로 모셔와서 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셨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뭐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감성적인 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그 이미지 세탁용 더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눈속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저께는 보니까 광주시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18살의 예. 그 고등학생을 여자 고등학생을 내세웠던데 남모 양을요. 그런데 그분이 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분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그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그 특히 고등학생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그분을 저 정치인으로서 잘 함께 갈 수 있을지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또 청년들이 흔히 정치 행사에 동원되고 나서 티슈처럼 버려졌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리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원한다지만 너무 이미지 세탁용으로 함부로 소비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너무 유권자들에게 눈속임용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 2030 이제- 남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폭행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만들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윤석열 후보가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것도 같은 형제 이미지 누가- 메이킹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 그 무고죄를 만들겠다고 했죠?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이제 무고죄 공약을 관련 그렇게 얘기가 세워서 있었습니다. 2030 남성이 어필하다가 갑자기 또 여성인고 이제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게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미지 아니, 메이킹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무고죄가 형법상의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국민의힘 공약이니까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죠. 공약이 과연 앞으로 그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수정 교수가 또 보여주고 있는 전향적인 그 지금 상황 그 통찰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또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그 방향성이 결코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무고죄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성들에게 무슨 큰 장애 요인이 된다면 그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무고죄가 뭐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알겠습니다. 그 그게 권리 청년 신장에 장애가 공약이었으니까 된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2030 남성들을 겨냥했던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에이,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오늘 너무 굉장히 황당하지 마세요.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격조 한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